얘네들은 날 닮을 거야.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한 명 한 명 다 말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본보기로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보기 좋게 낚인 거죠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 다비드상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위트 있는 방식으로 응대를 했다라는 어떤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도 아까 방금 적은 지문이랑 한번 비교해보자. 어떤 일화를 소개한 거죠. 얘도요. 아까는 갈릴레오의 일화, 이번에는 미켈란젤로의 일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설명한 겁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봤던 15강의 2번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의 일화는 진자의 운동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이번 일화는 어떻습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 플로렌스에 있는 많은 비평가들을 어찌 보면 좀 보기 좋게 낚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글은 나름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이 지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플로렌스에 많은 비평가가 있었대. 그래서 그 비평가 이제 어떤 이제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와갖고 야, 너 잘 좀 해봐. 해갖고 야 아무 짓도 안 하고 안 바꿨는데 그래 잘 바꿨네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필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일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겠죠. 그러니까 어줍잖게 남한테 태클 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저 사람한테 태클 걸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딴지 걸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 나왔던 모든 사람이 비평가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딴지를 걸고 약간 막 이제 그런 성향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오늘날 그냥 딱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남일에 관심 많고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뭐 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연예인으로서 뭐 그러면 되겠냐? 뭔 상관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이제 막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고 이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화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역시나 일치는 당연히 내기가 좋습니다. 일치 내기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입 파악을 내도 좋겠죠. 시사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지로서 출제하기가 좋겠습니다. 요지로서. 아니 심지어 제목 내도 괜찮아요. 제목 내도. 제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지나 제목. 주제로는 적합하진 않고요. 요지, 제목 이런 거 되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나 또는 서술형으로 낼 만한 포인트 있는지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어법부터. 첫 문장은 당연히 없고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도 사실 뭐 어법으로 낼 만한 거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되게 긴데요.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요 정도. 근데 뒤에 A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이 컴플레인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접속사에 that을 써야겠죠. 그렇죠? 뭐 요 정도가 되겠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출제할 만한 건 대밖에 없겠네요. 얘밖에 없고요. 어법으로 내기 조금 약해 보입니다. 세 줄 읽었는데 지금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 아까 말했던 거죠? 미드 문장. 여기 낼 만하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 병렬구조입니다. 병렬구조. 내가 이제 이거 말하는 거 이제 또 설명 안 해도 되죠? 병렬구조는 뭐다? 분사구문. 동사의 병렬구조는 분사구문을 쓸 수 있다. 항상 잊지 말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거. 다음 거에서 낼 만한 거는 항상 별로고요. offending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offending. 그러니까 비위에 거슬리는, 뭔가를 불편하게 하는, 불쾌하게 하는, 불쾌하게 해주는 거니까 ing형 쓴 거고요. 그 다음 역시나 제일 만만한 건 for이죠. for. 왜냐면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렛이 사역동사니까. for.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역시나 또 병렬구조 and announced 이 부분. 네, 요 정도 되겠네요. 물론 여기 뒤에는 announced 뒤에는 that이 생략된 겁니다. 근데 that은 이미 앞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네, 뭐 딱히 없어요. 뭐 비교급 강조 표현 뭐 이런 걸 낼 것도 아니고 고등교에서. 그래서 사실 어법으로 내고 싶냐라고 한다면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어법으로는 안 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낼 것들이 너무나 좀 한정적인 게 좀 많습니다. 좀 다양하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낼 만한 게 많이 없고요. 게다가 또 생각을 해봐. 우리 주협에서는 어법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모두 고르기로 내잖아요. 개수 고르기로 내잖아. 개수 고르기. 그러면은 개수 고르기 문제를 내려면 적어도 7개는 밑줄을 쳐야 돼요. 7개 정도는. 근데 지금 7개는커녕 기껏해야 한 5개 정도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일치와 대입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서술형으로 낼 만한 게 있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낼 만한 문장은 요 정도? 그나마 낼 만한 거? 여기. 왜냐면 일단 병렬 구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이런 단어 나와 있고요. 뭐 성미가 단어 없이 발음도 어렵고. 그리고 이런 거, 위드 분사구문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래서 그나마 낼 만한 게 뭐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체크는 해둘게요. 체크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강 4번 그리고 이제 17강은 개세 2개 남았는데 4번도 역시나 이제 어법이랑 서술형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시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피곤하신 분들 많은데 이 쉬는 시간에 좀 쉬시고 이따가 또 졸지 말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씨발 이거 까먹어가지고. 영어 생각할 때 어차피 집 가서 다시 외워야 돼. 이거 하고 방금 8개 필요하고 성이 겁나 잘 잤는데? 잤어. 나가 정말 손이 싫어하다가 일어나면 끝나요. 그게 머리가 왔어. 우리 지금 어디까지 나왔어? 우리 15강 한번 하려다가 3번? 저거 지금 저거 우리 저거 이제 이거 해석이라도 원래 정식 퇴근하면 수업은 까먹었어. 진짜 시기가 뭐 그럼 까먹고 있었어. 제일 하나만 했어. 아니야. 이거? 11. 내가 저번에 수업 때 너무 배고픈 거야. 아, 오늘 가려고 학교 했다. 선생님의 나갔었구나. 그리고 세 개가 여행 같이 갔어. 내가 진짜 한식 피자. 반대야. 집이야. 김치찌개. 아침에 가서 수업 때 아침에 가서 얼마나 가려고? 빨래 갈 거면 김치찌개. 아니면 편하게 안 돼요. 김치찌개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내일 집을 가야 돼. 알고 싶잖아. 그러고 지금 왜난 재지가 나보다 더 시간 너무 많이 안 하니까. 오늘 스카를 스카야. 이것도 들고 집에서 해야 돼? 아침 스카가 매일이야. 중학교 시험 때. 이거 장문독기 기냐 이거? 현장인데? 모크구나. 네 영법은 현장 안 했거든? 근데 그거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단어처럼 저번에 그거 안 했다가 남아서만 그거 하고 공부하고만 공부하고 보는 거였는데 좋아하는 수 얘네 둘이 제일 문제야. 지금 삐진다 너 그 삐지면 판단 어디가 지금
손 괜찮아. 손 여자친구 죽어요. 와 진짜 오늘 언제가 될지 몰라. 지금 개인 하나도 했는데. 학교에서 좀 하면 되지 않나요? 대세인 아니 유희영아 존나 빡세. 대박이었어. 양구나. 아니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한 7강까지는 버티만 했거든. 근데 안 돼. 오늘 무슨 10이나 넘어있다. 근데 유해가 아, 그래? 유해가 나오고 싶어. 안 하잖아. 근데 맨날 이거 그러지. 저 무슨 몸 맨날 약간 그런 이유. 유해가 좀 계열식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쳐가지고. 아 이제 근데 그치. 5개 봐야 돼. 연타로 다 때려야 돼. 한 번에 외웠네. 한 번 다 외우고 연타로 다 봐야 돼. 아 유희영아 나온 거 뭐지? 유희하고 생각보다 싫어. 유희영만 하면은 나는 본문 섞이면 너무 좋은데 좋대. 왜? 왜? 왜 또?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무 좋죠. 너보다 안 했어. 나 따라가겠어.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외지는 너무 안 나온다 했었잖아. 외지가 없는 거 알고?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장난하지. 거짓말이면 장난이면. 그래. 외지도 나온다. 책임을 물고 있네. 야, 외지도 없고 나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시면 시간 되면은 진도 나간다고. 아, 진도 나가면 나오는 거고 안 진짜 나가면 안 나오는 스토리가 거. 아니 쌤 그거 영상 올린다고. 올리면 나올 수도 있어. 어쩌라고 영상을 왜 올리는데 자기가 수업 안 해줘놓고. 그니까. 아니 우리는 그럼 수업 시간 내 수업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럼 안 되는데. 아닌데? 그거 진짜 심해. 인정. 근데 올린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냐고 해. 다음 거 보자. 웰디를 영상을 올리는 래퍼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쌤이 그러는 뭐라고요? 레디를 뭐라고? 영상을 올리면 영상을 올리면 이거 수업한 거 영상을 올리면 버퍼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어법이랑 서술용이요? 서술형은 아니야. 이제 왔어요? 아니 미친. 아니 다다음 주 시험인데 그걸 이제 와서 학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다면 싫고 미쳤구나. 근데 아직까지 영상 안 올라왔어. 아니 쌤 올리는 근데 올리는. 수업 우리 반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모든 레디가 모든 강의 레디? 근데 나도 아직 그런 말 못 들어. 내가 못 나는 들어.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미친 거 같아. 아니 그때 나 대출에서 물어봤을 때는 지금 한 3개라고 말씀했지. 잠깐만 3, 7, 12, 15니까 4개잖아요 4개 레디 네. 그럼 뭐 4개 정도 영상 외우고 싶어 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레디를 빼고도 각 강에 3개씩이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3, 7, 12, 15면은 4개 강이잖아 근데 4개 강에서 3개 곱하면 12개 지문이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17강 개세까지 하면 13개예요 그러면은 교과서는 일단 차치해두고 외부 지문에서만 13지문이나 되는데 13지문에서 레디를 굳이 추가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레디에서 나와. 그러니까 레디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내겠다 아니면은 레디 부분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어법 문제가 있었다 이건 안 낼 수가 없다 근데 저번에 교과서에서 어법이 나왔었어. 아니 어법은 원래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외부 지문에서도 나와요 원래 원래 그러니까 그 외부 지문에서는요 보통 그 지난번 뭐 시험지를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아니 뭐 얘기한 김에 한번 띄워볼까요? 지난번 시험지 이렇게. 네 1학기 기말 때 자, 연우가 말했으니까 연우도 있어요 틀렸을 걸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지난번 보자 와 나랑 똑같은 멘트 했어. 너
일단은 여기 어법 문제 하나 나왔죠. 이게 이거 외부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외부 지문 아니었어요? 네. 그죠? 맞아요. 교과서 내용 아니었는데 이거 그죠? 어법 나왔죠? 하나? 그죠? 이게 하나 나왔고 외부 지문과 그리고 여기 나왔죠? 여기 또 개수 문제 이것도 저거잖아. 외부 지문이잖아요. 네. 이거 교과서 아니고. 자, 그럼 외부 지문에서만 벌써 2개 나왔죠? 교과서는 사실형으로 나왔어요. 서술형으로는 무조건 나와요. 요거. 네. 요게 이제 저기 교과서에서 무조건 나오는 서술형이죠. 요거 3개. 3개 나왔네요. 3개. 지난번 외부 지문 2개, 교과서에서 서술형 하나. 원래 이게 국룰이야. 이게 국룰이에요. 네 문제 위로 더 올라간 적은 없어요. 4문제까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5문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법을 그렇게 많이 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무튼간 어디 갔어? 그래서 외부 지문에서 이제 나올 건데, 근데 저도 이제 그 지문 진도를 하도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매력 있는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 내 지문밖에 안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법을 낼 게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까요? 학교에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니 낼 게 없어 만약에 어법에서 그럼 굳이 레디를 추가하고 선생님들이 그 귀찮은 일을 한다고요? 영상을 올리고 하는 그 귀찮은 짓을 한다고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굳이 근데 만약에 레디 4개 지문 중에서 하나가 되게 어법으로 내기가 좋은 게 있어. 야 이건 무조건 내야 돼. 뭐 이제 예를 들어 학습부장 선생님이 와서 야 이거 내자.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애들한테 레디 안 낸다고 발표했는데요. 레디 낸다고 해. 그러면은 영상 올려. 이렇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4개 중에서 한 지문만 올리면 너무 티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디 다 올리는 거야. 약간 나의 생각은 그래요. 내 좀 약간 그 합리적 의심? 제 합리적 의심은 좀 그래요. 시험 문제 실제 잘했는데 그때 말한 거 근데 사실은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요새는 아니 여기 경기도교육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요 무조건 시험지는 2주 전에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학교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2주 전부터 그게 붙어 있어요. 교무실에. 교무실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2주 전에 원래 붙여놓거든요. 그거는요. 근데 이제 그 2주 전에까지 원래 다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모르겠네요. 이제 지금 이게 시대가 지나서 바뀐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제가 있던 곳에 이제 경기도교육청 아니었으니까.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2주 전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교마다 똑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교감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선생님들 다 그래서 시험지 들고 있고 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감쌤한테 이제 제출해갖고 이제 검사하고 교감쌤이 겁나 똑똑하고 되게 꼼꼼하신 분이어서 이거 글씨체 다르다, 이거 띄어쓰기 이거 바꿔라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내가 약간 그때부터 강박 같은 게 생겼어요. 이 띄어쓰기나 이런 이 간격에 내가 굉장히 약간 강박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후로. 아무튼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눈치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서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자서 만들면은 여기 끊겨 있죠. 슬래시로. 이게 numerous traditional purpose가 원래 이 간격으로 돼 있으면요. traditional purpose가 이 다음 줄로 가야 돼. 다음 줄로 가서 이렇게 끊겨 있거든. 근데 내가 그게 싫으니까 이걸 땡긴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만든 자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그런 강박이 생겼는데 이게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레디에서 추가로 나온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씨 공부할 더 늘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런 1차원적인 생각하지 말자고. 여기에 우리가 시험 문제 여기에서 사실상 어법 문제 하나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라고 우리는 접근을 하자는 거죠. 알겠죠? 물론 그 15강 각 레디에서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풀었던 그 워크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네, 그건 해야겠죠. 그거는 해야겠죠. 자, 15강에 4번 보겠습니다.
서술형이 혹시 나오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레디에서 어법이었나 서술형이었나 되게 괜찮았던 지문이 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강의 4번 어법 및 서술형 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가볼게요. Health and physical activities. 건강과 신체 활동은 were traditionally extremely important.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했답니다. 어디에서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에서요. 건강과 신체 활동.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정신적인 활동보다는 이제 신체적, 육체적인 활동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어서 survival is self-dependent. 생존 그 자체가 뭐에 달려 있었냐면요, on the ability, 능력에 달려 있었대. 어떤 능력? To be mobile, vigorous, and strong. 그러니까 기동성이 있고요, 뭔가 활력이 있고 힘이 센. 그러니까 이런 능력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옛날에 이제 막 고대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무조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센 게 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약간 좀 원시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running had numerous traditional purposes. 달리기가 수많은 전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사이에서 among the varied tribes of North and South America.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다양한 부족들 사이에서 어쨌든 달리기라는 게 전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소재어가 나왔는데요. 바로 달리기예요, 달리기.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밑밥 깔았잖아요. 뭐 어떤 밑밥 깔았습니까? 건강과 신체 활동이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근데 건강, 신체 활동은 굉장히 큰 범주죠. 굉장히 큰 범주인데 그럼 이 건강과 신체 활동이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뭘 했느냐? 구체적인 소재, 바로 달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리기라는 게 이 글의 주요 소재고요. 주요 소재를 처음 말한 여기가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어쨌든 달리기가 좀 굉장히 전통적인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달리기가 어쨌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글을 읽어볼게요. 갑자기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달리기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오는가? 달리기를 통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했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니 뭔가 부연 설명이 좀 나와야겠죠? 다음 이거 읽어보자면 runners sometimes as part of relay systems. 자, 달리기 주자들은요, 때때로 중계 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carried messages quickly. 자, 여기 딱 나왔네요. 달리기 주자들이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했대요. 이게 뭔데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뭐야? 이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뭐다? 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달리기 주자가 뭐 중요했다, 달리기가 중요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달리기가 중요했는데 달리기가 왜 중요했냐? 의사소통을 위해서였거든. 달리기랑 의사소통이랑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이냐면 달리기 주자들이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했어. 지역 사회들 사이에서 이랬었대요. 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나오네. 달리기는 또한 중요한 요소였는데 전쟁, 무역, 사냥의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부연 설명이 나와야겠죠. In some places, 어떤 장소들에서는요, 그 활동, 즉 달리기라는 활동이 has long been incorporated. incorporate 하면은 원래 통합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포함시키다, 통합시키다. 그 활동은 오랫동안 포함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세레모니와 cultural events, 의식과 문화 행사에 포함되어 왔대요. 뭐가요? 달리기라는 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For example. 자, 예를 들자면 each year, 매년마다 뭐 여기 사람들이 있대요. 뭐 어떤 지역구는 부족 뭐 이런 사람인가 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뉴멕시코에 있는 이 부족이 reenact a ceremonial race. 그러니까 의례상의 의식적인 그런 이제 경주를 재현한답니다. 어떤 경주냐? 대절 이하는 경주인데, 자, 전통적 믿음에 따르면 occurred long ago, 오래전에 발생했었대. 태양과 달 사이에 발생했다라는 그런 뭐 의례상의 경주를 재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앞에서 말한 게 지금 여기에서 그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달리기 활동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 활동. 근데 이 달리기 활동이 왜 중요했냐면 첫 번째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전쟁이나 무역이나 사냥이나 이런 거에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식 또는 문화 행사에서 이 달리기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의식이나 문화 행사의 예시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요. 그 예시가 뭐냐면 그 어떤 이제 태양과 달 사이에 오래전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경주, 그러니까 마치 이걸 경주로 비유했나 봐. 태양과 달이 뜨고 지고 이런 거를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태양이 이제 떨어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태양이 뜨고 이걸 약간 이제 그 계주 같은 느낌으로서 봤나 보죠. 이 부족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뭔가 사람이 재현해내는 그런 의식 같은 거를 치렀다는 거죠. 달리기를 함으로써. 왜냐면 계주 같은 느낌이니까. 이렇게 했나 보죠. Sun and Moon. 자, 태양과 달은 had raced. 경주를 했었다고 하네. 여기서 말하네요. 경주를 했었대. 왜? To establish appropriate seasons. 적절한 계절을 확립하기 위해서요. For all the different kinds of plant and animal foods. 모든 다른 종류의 식물과 동물, 식량에게 어떤 적절한 그런 계절을 좀 이렇게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태양과 달이 경주를 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주를 했다는 거는요. 다시 한번 일직선으로 가는 경주가 아니라 순환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순환의 개념. 태양이 뜨고 지고 왜 우리가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태양이 가장 오래 떠 있는 날, 태양이 가장 이제 적게 떠 있는 날, 이런 거 있잖아. 뭐 하지 동지 뭐 그런 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4절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태양과 달이 뜨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계절의 변화가 있고요. 이 계절의 변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의 변화가 결국에는 온갖 식물, 동물 이런 식량에 당연히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때 이 부족들은요 릴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얘네가 뜨고 지고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 개념이라고요. 순환 개념.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릴레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런 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달리기로서 이제 뭔가 그런 걸 표현한 이런 행사까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막 농업 생활을 하던 그런 고대 시절에는요 계절이라든가 아니면 날씨, 기후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태양과 달입니다. 태양과 달. 다 이걸 기반으로 농사를 짓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생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잖아.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인 태양과 달을 달리기로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달리기라는 거에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아까 말했다시피 생존에 중요한 달리기 활동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글은 사실 주제나 이런 걸로 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글은요. 왜냐면 주제나 이런 게 좀 아까 두 번째 문장을 주제로 했지만 사실 두 번째 문장만 읽고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요. 아니면은 요지 같은 걸로 출제도 됩니다. 주제도 괜찮고 요지도 괜찮고 제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입항 유추 필자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대입학으로 내기는 괜찮다. 그게 아니라면은 순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순서. 삽입은 제가 봤을 때 삽입할 만한 게 딱히 보이진 않고요. 순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순서에서 좀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For example, 연결사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lso 같은 거. 이런 게 또 단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also는 나열의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라고 했었어요.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엔 뭐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아니라 달리기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죠. 달리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쨌든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의사소통이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또 얘기했으니까 달리기가 어쨌든 중요했다, 달리기가 중요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요게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죠. 달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순서 같은 문제를 풀 때 역시나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대입화학과 순서 딱 이 정도가 출제하기 가장 좋은 소스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글은 정리할 때는요. 전반적인 내용, 일단 주제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이 좀 작성을 해두고 여기에서 이제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도식화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17강의 get, set.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요. 17강이 참고로 장문 독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이 글은요, 모의고사에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기도 해서요. 제가 이 글을 봤던 기억이 좀 있어요. 원래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41, 2번 기준으로 제목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로 원래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그 밖에 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문이 예전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일치랑 어법으로 나온 학교가 제일 많았었어요. 일치, 어법 이게 제일 많았는데 한번 보죠 일단 내용. 자, 봅시다. 이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에 관련된 거야. 여가. 이 주요 소재가 여가인데요. 여가의 탄생과 진화를 다룬 글입니다. 여가가 이렇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달됐다. 이거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일화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치 문제로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일치로 내기가 좋다 이 얘기한 거고요. 어법 포인트로 꼽을 만한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으로 낼 수도 있다. 일치 어법 두 개를 말한 거예요. 서술형으로 낼 만한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것도 이따 짚어드릴게요. 가봅시다. Industrial capitalism 산업 자본주의는 not only 번호를 쓰네요. 것이 생략된 거네. 자,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즉 산업 자본주의는 또한 여가를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얘가 주요 단어라고 했죠. 자, 뭐에서? In the modern sense of the term. 그러니까 그 용어 현대적 의미로의 여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여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때 당시의 여가라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나 예전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여가나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개념. 됐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따 내용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 일이 끝났어. 퇴근을 했어.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까먹으면서 TV 봐. 이거를 여가 활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여가 활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는 시간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여가 활동이잖아.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스포츠 같은 걸 즐긴다거나 이런 게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가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스포츠 뭐 관람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뭐 보드 같은 거를 타러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여가 활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야 이제 그런 게 당연해졌지만 옛날에 산업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여가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건 꽤나 놀라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This might seem surprising. 딱 나왔네요. 이것은 놀라워 보일 수도 있대. For 왜냐면은 the early cotton masters, 그러니까 초기에 목화의 그 마스터들이 농장주들이요 원했답니다. 뭘 원했냐? To keep their machinery running. keep 목적어 목적격보인데 그들의 기계가 계속해서 가동하기를 원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사장이야. 근데 나는 이 내가 돌리고 있는 이 그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안 멈췄으면 좋겠어. 계속 가동됐으면 좋겠어. 즉 무슨 말입니까? 쉬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장이니까 당연히. 나는 쉬겠죠. 직원들은 안 쉬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악덕 사장인 거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오랫동안이요. 그리고 first step 때요. 이 wanted랑 병렬입니다. 병렬 구조 나오면 항상 어법 중요하죠? 콤마 ing 가능한 거 내가 이제 또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강요했대요. 그들의 직원들이 뭐 하도록? To work very long hours.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요를 했답니다. 이때는 노동 착취도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이런 시절에 여가가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너 노예처럼 일만 해라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여가 활동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뒷내용을 한번 예상해보자. 야, 이렇게 악덕 그 사장들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가를 그냥 줄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둘 중에 하나의 내용은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가를 주는 대신에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사장 입장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얘가 여가를 왜 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도 뭐 결국 똑같은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되면은 여가를 줄 리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여가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However, 그러나 by requiring continuous work during work hours. 자, 근무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일을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rolling out non-work activity. roll out은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업무 활동을 배제시킴으로써 고용주들, 사장님들이 had separated out leisure from work. separate A from B인데요. leisure를 일과 나눴답니다. 분리를 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by ing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근무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일을 요구한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출근을 만약에 아침 6시에 그래서 12시에 퇴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루에 18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과연 18시간 동안 일만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너네 18시간 동안 안 쉬고 공부만 할 수 있어요? 밥도 먹으면 안 돼. 똥도 싸면 안 돼. 공부만 해야 돼. 18시간 동안.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실제로 6시에서 밤 12시까지 공부한다는 게 진짜 풀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나가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수다 좀 떨 수 있고 뭐 좀 먹을 수도 있고 뭐 심심하면 나가서 뭐 담배 한 대 피고 올 수도 있고 이건 어쨌든 네, 어쨌든가 뭐 뭘 할 수도 있잖아. 중간중간에 그 짜투리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근무 시간 동안에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건 뭐냐면 근무 시간 줄여줄 테니까 대신에 딴짓 하지 말고 비업무 활동 하지 말고 배제해버리고 일만 하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6시에서 6시로 줄어요. 6시간이 줄었어. 대신에 이 시간 동안은 뭐만 하는 거야? 진짜 일만 하는 거야. 이해돼?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레저와 월크를 이제 구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6시간이라는 텀이 남았으니까 얘는 일하는 시간, 얘는 여가 시간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거죠. 됐어? 자, 다음 내용 본다. 내가 아까 전에 서술형이 나올 만한 문장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되게 길죠? 일단 체크해 줄게요. 이게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기 되게 괜찮은 부분이고요. 왜 여기를 택했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출에 나왔었어요. 다른 학교, 그러니까 주요는 아니고 다른 학교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did this, 이것을 했습니다. quite explicitly, 아주 명시적으로 했대요. 명시적으로 했다는 거는 진짜 대놓고 보여주면서 했다는 거겠죠. by ing, 뭐함으로써 creating distinct holiday periods, 별개의 휴가 기간을 만들므로써 이것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몇몇의 사장님들 얘기하는 거죠. 일부 사장님들은 자, 너네 이때부터 이때까지 딱 휴가야. 그럼 이 휴가를 제외하고는 진짜 일만 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근데 그게 어떤 기간이냐면 when factories were shut down, 그러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아예 그런 별도의 휴가 기간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휴가 기간이 쉬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휴가를 둬버렸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의 휴가. 아니 6시간씩 세이브를 했어. 어차피 얘네 6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해도 실제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이야. 6시간이 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나은 거야? 아니 어차피 늦게까지 붙잡고 있어봤자 괜히 전기세만 나오고 차라리 얘네 오히려 얘들한테 근무 시간 줄여주고 휴가까지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겁나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야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휴가까지 줘. 어느 직원이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 뭐야? 대신에 이 시간 동안 일만 해라. 여기서 또 딴짓하면 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적은 시간을 가동함으로써 이 똑같은 생산량이 나오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아까 말했던 부수적인 이유로서 전기세 같은 거라도 아낄 수가 있겠죠. 직원들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겠죠. 월급 똑같아. 근데 일하는 시간 줄어. 여가까지 생겨. 나쁠 게 전혀 없죠.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어서 왜 그러냐면 it was better to do this.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뭐보다요? have work disrupted. 사역동사인데요. 사역동사